영스타와 함께하는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월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무작정 따라하기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되게 재밌는 내용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은 뭐 주식이나 이런 건 뭐 올라갈 주식이 있죠. 네.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는 지금은 좀 마음을 좀 다잡을 때다라고 해서 오늘 이런 주제를 했는데요. 가장 핵심은 이거죠. 끝없는 고민 아닙니까 지금 네. 많은 사람들이 트레이딩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저점 매수 고점 매도 그런 거죠. 주식을 좀 싸게 사고 비싸게 팔고 이거는 책에 써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이 그렇잖아요. 좀 싸게 사고 비싸게 팔아야지 돈이 되잖아요. 네, 그쵸. 딱 그런 건데 마침 또 작년에 네. 증권사에서 이번엔 증권사에서 찰스 스왑에서 한 연구 그 자료가 있어요. Those Market Timing Work. 뭐냐면 타이밍이라는 게 좀 싸게 사고 비싸게 팔고 이런 거거든요. 느낌. 그렇죠. 그런 타이밍이 하는 것이 과연 마켓 타이밍 하는 것이 돈이 될까 하는 얘기죠. 되지 않을까요? 분명히 되죠. 마켓 되면 진짜 싸게 사고 비싸게 팔고 싸게 사고 비싸게 팔고 하면 분명히 되는데 네. 그러려면 누군가는 필요하죠. 누구요? 누구? 법사님이 필요하죠. 최적의 매수 타임이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는 건 사실이겠고요. 특히 이제 월급을 받거나 아니면 또 보너스를 받거나 아니면 살다 보면 눈먼 돈이 갑자기 떨어질 때가 간혹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경우에 또 마찬가지야. 이걸 한 번에 살까? 나눠서 살까? 저축할까? 이런 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좀 차이가 있겠고요. 또 시장이 계속 고점 올라갈 때도 또 고민되고 아니 요즘같이 계속 떨어질 때도 고민되잖아요. 아니면 또 박스권 위아래로 계속 내려가서 추세를 형성하지 못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이 모들 때가 항상 고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되는 분들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지금도요. 그럴 때 딱 필요한 거가 오늘 이 자료가 아니냐. 진짜. 그래서 좀 다시 한번 미리 말씀드리지만 원문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이게? 네. 그래서 이거를 그 자료를 보면 5가지 투자 스타일로 얘기를 해놨어요. 2001년부터 20년간 전제 조건은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매년 초에 2,000달러가 생긴다고 가정했다고 시작하는 겁니다. 네. 매년 초에. 네. 이거예요. 5가지 비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람 이름에다가 그냥 영어식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은 번역해놨는데 첫 번째 부류가 피터 퍼펙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피터인데 퍼펙트하게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연간에 보면 샀다 팔았다가 아니라 이 전제 조건은 가장 싼 날 주식을 산 거예요. 연간 언제인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 노리고 있죠. 올해 제일 싼 날 사면 행복하잖아요. 그거를 맞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매년 최저점에 사고 그 다음에 계속 갖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런 사람이 한 번은 맞출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계속 맞췄다는 건 뭐 불가능하지만 그래서 퍼펙트란 말 썼습니다. 피터입니다. 피터. 두 번째는 애슐리입니다. 애슐리는 행동파입니다. 액션이에요. 네. 그냥 돈이 생기면 그날 사와라 산 거예요. 첫날 바로 샀어요. 매년 첫날. 샀기 때문에 보통 1월 2일 날 샀겠죠. 그쵸.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그 다음 날 샀겠죠. 어찌됐건 1월 2일 날 딱 산 겁니다. 이 사람은요. 첫 거래일 날. 그게 애슐리 액션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매튜입니다. 매튜는 먼슬레예요. 그래서 2,000달러를 매일 언제 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n분의 1로 12분의 1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먼슬리로 나눈 겁니다. 매달 초에. 그러니까 1월 첫날 사고 2월 첫날 사고 3월 첫날. 그래갖고 12월까지 첫날 샀어요. 이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DCA라고 합니다. 이걸. DCA.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똑같이 계속 사면 그냥 평균이 되더라한다는 의미로 그냥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우리나라 보면 적립식으로 사는 거를 미국에서는 영어로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투자법이 있어요. 3번은 월급 받을 때마다 계속 사는 거예요. 매튜. 매튜는 이제 3번 산 거고 네 번째는 로지, 라틴입니다. 라틴 형이 썩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있잖아. 저는 그래서 라틴은 어떻게 하냐 하다가 제 쓴 말은 박복이라고 썼어요. 매년 주가가 가장 비싼 날 산 거야. 그러니까 운빨이 없는 애죠. 운빨이 없는 애. 예를 들어서 2001년은 1월 30일 날 제일 비쌌다고 합니다. 2002년은 또 첫날이 제일 비쌌다는 거예요. 첫날 두 번째 날. 잘못하면 올해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쵸. 올해도 1월 2일이 최고치로 끝날 가능성이 있죠 지금요. 맞아요. 어찌됐건 이 사람 박복한 날이에요. 박복한 사람이라서 라트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비싼 날 샀어요. 어찌됐건. 그래서 20년 동안 한결같이 제일 비싼 날 산 거예요. 다섯 번째는 레리야. 레리 링거인데 얘는 링거는 이제 막 머뭇거리는 사람 링거라 그럴 거예요 영어로. 그래서 레리 링거는 뭐냐면 저축하는 거예요 저축. 그러니까 좋게 저축인데 안 하고. 아니 계속 지금 살까 하다 겁만 내다가 그냥 저축에 묻어둔 거죠. 현금만. 나쁜 거 아니죠. 그렇죠. 우리나라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금융기관별로 5천만 원까지 그쵸. 보장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것도 나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축안 이 5가지로 분류했어요. 따라오셨죠? 네네, 네. 따라서. 예. 근데 보면 20년이잖아요. 네. 20년이니까 2,000달러 했으니까 원금은 얼마예요? 4만 달러예요. 네. 딱 4만 달러가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럼 이제 그림을 한번 그 그림과 함께 설명을 할 텐데요. 당연히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퍼펙트하게 한 친구가 될 돈을 벌었죠. 네. 그렇지만 퍼펙트한 친구도 연간으로 보면 질 수가 있어요. 아주 운이 안 좋아갖고 아마 그 아까 나왔지만 첫날이 그냥 제일 고점이었을 경우에는 네네. 그냥 이자 비용하면 그냥 마이너스 났다는 얘기고 그쵸, 그쵸.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애가 돈을 벌었죠. 그냥 그의 그렇죠. 그냥 저축한 사람이. 네. 그렇지만 어찌 됐건 피터가 그냥 퍼펙트하게 한 친구가 4만 달러가 원금 4만 달러가 15만 1,000달러가 됐어요. 애슐리는 그냥 여자답게 남자답게 그냥 첫날. 네. 똑같은 경우는 뭐 월급 한막 산 사람 아니면 네네. 또 반대로 이럴 수도 있어요. 뭐 갑자기 눈먼 돈 아니면 뭐 유산을 받았다 아니면 뭐 큰 집을 팔아서 여유가 생겼다. 그럼 한 방에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액션이에요. 액션. 네. 그래서 사람은 지금 두 번째 13만 5천 달러가 됐고요. 아까 매튜인데요. 그거 좋은 지적이에요. 매튜랑 애슐리는 거의 비슷해요. 이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산 친구나 나눠 산 친구나 거의 차이가 없어요. 확률상으로 보면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별로 안 나냐면 네. 미국 주식은 꾸준히 상승하는 그림이었잖아요. 네네. 꾸준히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갖고 있으면 미국 주식은 S&P 500 기준으로 보면 한 75% 정도가 상승 확률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항상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게 이거예요. 지금 뭐 1억이란 돈이 있는데 지금 한 번에 살까요? 아니면 나눠 살까요? 그럼 답이 없어요. 아마 특히 한국은 답이 없어요. 한국은 전 말립니다 무조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래요. 네. 그런데 미국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했기 때문에 확률상을 보면 이겨요 얘네가. 한 방에 사는 게. 특히 10년 정도 가면 거의 95% 확률은 무조건 이겨요. 이거 통계 많아요. 네네. 결론은 차이가 없지만 미묘한 차이지만 이거는 한 번에 사나 이거는 차이가 없다는 게 미국에서 일반적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통계니까 최근 20년이 되겠고요. 네. 네 번째는 어찌됐건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아주 박복한 사람도 주식하는 게 맞았다는 얘기죠. 12만 1,000달러가 됐어요. 그냥 열심히 저축한 사람들. 네네. 약간 그냥 겁먹으면서 지금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냅둔다라면 4만 4,000달러. 3만 달러. 이게 나쁘진 않아요. 어찌됐건 망하진 않죠. 깨먹을 이유는 없잖아요. 네. 물론 인플레이션에는 엄청나게 적겠지만 어찌됐건 뭐 이럴 수는 있죠. 일단 1, 2, 3, 4, 5번이 그동안의 그런 수익의 순서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2번과 3번의 차이는 별로 없어요. 네. 다만 주식이 꾸준히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2번이 그냥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보다 더 높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되게 2000년 이후 20년 동안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지금 1926년이 그냥 S&P라는 거가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매년 20년이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한 86번 정도를 기록을 말 수 있는 거예요. 매년 1월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네. 그 얘네들 또 계산을 한 거예요, 이들이. 네. 했더니 그중에서 10번만 제외하고는 76번이 이 순서 1, 2, 3, 4, 5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76번 중에 10번은 요 변의 순위가 약간 바뀌어요. 네. 그렇지만 66번은 이 순위가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바로 투자한 경우는 한 번도 꼴찌한 적이 없고요. 대부분 그래도 2등을 유지했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이제 고민이 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2등을 유지했고 3등한 것이 5번, 4등도 한 번 있어요. 예외했던 10번만 보겠습니다. 네. 예외. 네, 이건 딱 순서예요, 순서. 1등, 1등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1955년에서 74년이 아무랬어도 연간 단위로 보면 진 적이 있는 거죠. 네. 퍼펙트 타이밍을 해도 현금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는 네. 못했네요. 네, 그런 적이 있었던 거죠. 1955년 요 당시에 네. 그런 적이 있었던 거죠. 특히 그때가 뭐 10몇 년 동안 어렵고 그 오일 쇼크도 있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네. 어찌됐건 요 해 55년에 시작한 사람 네. 은 재미가 없었죠. 다만 58년에 시작한 사람도 또 1등은 얘네가 여전히 퍼펙트 타이밍이었고. 그래서 항상 보면 네버 보트 스탁이 4등과 5등을 거의 5등이었고 아닌 경우에도 몇 차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주식을 어찌됐건 위험하다 뭐 하더라도 주식 투자를 어떻게 아무리 재수 없더라도 주식을 한 것이 게 낫다. 낫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퍼펙트 타이밍이 1등이고 대부분이 그냥 바로 투자하거나 아니면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 매번 분할로 하는 것이 2번, 3번은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그걸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안 좋은 경우에도 주식 투자를 장기적으로 하면 현금 갖고 있는 것보다
현금 갖고 다니는 게 결국 저축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저축보다는 좀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그럼 나이가 더 어리잖아요. 네. 그럼 이제 또 그 다음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이제 왜냐하면 이제 여태까지 20년만 했는데 네네. 앞으로 저는 50년 이상 해야 되는데 네. 50년 동안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다 해봤다는 거예요. 짤수업이 30년도 해보고 40년도 해보고 50년도 다 돌려봤다는 거예요. 네네. 여러분 돌려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30년 더 투자할 수 있어. 내가 앞으로 40년 더 투자할 수 있어. 내가 앞으로 50년 더 투자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참고해 볼 만한 자료도 있다는 거네요. 네, 다 해봤더니 역시 1등, 2등, 3등, 4등, 5등과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2등이 더 앞섰는데 약간 겁이 나니까 어찌됐건 2등과 3등은 큰 차이가 없었고 어허. 배드 타이밍도 아, 아주 운이 없던 사람도 주식 현금만 갖고 있던 수익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애슐리처럼 한 번에 네. 돈을 넣기는 좀 힘드니까 네, 세 번째 매출을 좀 따라해 볼까 봐요. 그게 맞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는 각자 이 결과까지 봐야 되겠으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게 나왔지만 네. 역시 퍼펙트 타이밍이 최고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어요. 그렇죠. 퍼펙트 타이밍 끊임없이 해서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진짜 잘할 수 있겠죠. 그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최악의 경우에도 주식을 안 하는 것보다는 주식을 하는 것이 좋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래도 이제 불안하다면 최선은 제 입장에서 약간 제가 말씀드리면 최선은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요. 그래서 즉 분할해서 꾸준하게 사는 것이 최선이었죠. 물론 여기에서는 전제 조건은 2,000달러가 생겨서 그걸 굳이 나눈 건데 보통 그런 분들은 세뱃돈을 받더라도 뭐 수천만 원 받는 거 아니잖아요, 보통. 아유, 그러고 싶네요. 네. 네. 그런 분들이라면 고민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보통 분들은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 가장 합리적이겠고 다만 이제 고민되는 분이 있어. 난 매달 보기 쉽지 않다 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집을 팔거나 뭐 해서 목돈이 생겼어. 뭐 10,000달러가 생기고 10몇 달러 생기면 길게 보면 그냥 오늘 사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올 한 해 보면 짜증 날 수 있지만. 그쵸. 그래서 가장 그런 것들이 되게 그것은 왜냐하면 스트레스도 좀 줄일 수 있고 네. 두려움에도 극복할 수 있고 고민도 좀 부족할 수 있고 네. 때문에 그러잖아. 나 주식에서 운이 없다고. 그 운빨에 대한 고민도 좀 여러분 좀 내려놓을 맞아요.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으로 주식 매수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발달돼 있어요. 네. 또 이런 것들이 하면 자주 계좌를 보면서 대응하고 결국 후회하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겠고요. 또 이렇게 좀 원칙을 정해놓으면 마켓 타이밍에 대한 유혹을 원천 몽찰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유혹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보너스가 한 번에 생겼어요. 네. 간혹 있어요. 지금 보면 네. 뭐 적금을 팔았는데 뭐 얘가 갑자기 뭐 5천만 원 생겼다, 수억이 생겼다는 분들은 이거 똑같아요. 이것도 한 번에 한도 전 맞다고 보지만 저도 현실적으로 보면 저한테 갑자기 무슨 1억이 생겨? 전 한 번에 못 살 것 같아요. 저도 성격적으로 한 3번 정도 나눠 살 것 같아요. 다만 3번 나눠 사건 5번 나눠 사건 간에 미리 살 때 최소한 한 달 정도씩 나눠서 사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태까지 만난 사람 99.5%는 보면서 산다 그래요. 보면서 산다고요? 떨어질 때 사겠다. 내범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들은 좀 월 정기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2주마다 아니면 또 분기마다 그렇게 뭐 각자 알아서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미리 기한을 좀 잡으셔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뭘 느끼냐면 1년에 한 번 사든 한 달에 한 번 사든 일주일에 한 번 사든 분기별 한 번 사든 시간 좀 지나면 거의 비슷해지니까 어쨌든 저축식으로 주식 투자하라 네. 라는 결론으로 보이거든요. 맞아요. 혹시 찰스 수합은 어떻게 결론을 내렸어요? 철사업도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 딱 3문장, 3줄로 끝납니다.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찾는 것은 거의라고 써놨어요. Nearly impossible.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완전 불가능하잖아요. 제가 2명 맞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가장 좋은 전략은 타이밍을 찾을 노력조차 하지 않는 거다. 예, 그런 노력을 아예 안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뭘 해야 되냐면 계획을 세우고 빨리 투자를 시작하는 거죠. 여기 보면 그냥 ASAP라고 그러잖아요. 딱 써 있잖아요. ASAP 딱 써. As soon as possible.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길게 올라온다는 것에 베팅을 한다면 50살에 시작하는 것보다 40살, 40살보다 30살, 그쵸. 30살보다 10살부터 맞아요. 아니 그 전부터 부모님이 미성년자 때부터 해주는 것이 맞아요. 가장 맞다는 것이 이들의 그동안의 통계적 결과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두려움 때문에 계속 주저하는 것은 최악의 시기에 주식을 시작하는 것보다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최악의 시기라고 또 생각하실 거란 말이죠. 네네. 그렇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좋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특히 이제 목돈을 한 번에 투자하고 단기적인 하락 시에 스트레스를 받는 성격인 거는 본인이 안단 말이죠. 그러면 수입에서 일정 부분 투자를 하자고 한다면 코스트 에버리지, 그러니까 분할해서 사는 것이 최선 선택일 수 있겠고요. 다시 한번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적립식 분할 매수라는 것은 달러 코스팅이라는 건 중요한 것이 날짜를 박아놔야 됩니다. 날짜를 박지 않는 건 달러 코스팅이 아니에요. 날짜를 박지 않고 그냥 보면서 살게요. 99%가 좀 보면서 살게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상담을 하고 하더라도 이거 좋다 그러면 오늘 지금 오늘 밤에 사셔야 됩니다. 아니면 오늘 지금 사셔야 된다 그러면 예 잘 알았어요. 지금 보면서 이러면 안 하겠다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네네. 지금 그냥 뭐 연락하자랑 똑같은 거예요. 주식 보면서 산다? 내봅니다. 내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배드 타이밍에다가 그것도 못 해요.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자료 보고 통계로 딱 확인된 걸 보면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맘먹었다가 또 등락 있는 거 보면 또 이게 또 잘 안 되고.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그 특히 영스타가 이런 자료들을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좀 힘들 때마다 마음 한 번씩 다 잡자.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투자할 때 어떻게 하기로 시작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초심을 다 잡고 적립식 투자로 여러분들의 투자 원칙을 되새김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작정 따라하기 시간, 오늘은 재밌는 얘기 여러분들 재밌게 들으셨죠?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얘기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